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단원, 사단원, 사회, 문화의 변화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소단원 두 번째, 사회구조와 생활모습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일제지배정책과 관련돼 나타난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근대 문물 유입과 함께 변화된 의식주의 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중단원을 이해해야만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학습 목표에도 나와있지만 일제 지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일단은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건곤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에 대한 이제 묘사냐면 3단원 이제 소단원 3단원에 나오겠지만 모던보이 모던골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제의 여러 가지 지배 정책에 의해서 조선 한반도의 사회계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은 강조했지만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이 특별히 이제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은 큰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조사 사업에서부터 이제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 달린 댓글에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주들은 특별히 이제 친일 지주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소작농이라든지 또는 원래 땅을 지주만큼은 아니었지만 자기 땅을 이제 농사짓는 자작농들도 굉장히 몰락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농들이 자소작농이나 또는 소작농으로 몰락했고, 그 소작농들조차 화전민과 도시 빈민, 걸식 등으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280페이지의 왼쪽에 남아있는 도표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고요. 그 도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또 거기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식민지 공업화로 인해서요,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그 도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요.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보다는 고급 기술 말이죠. 대다수의 이제 기초적인 이제 능력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미숙련 단순 노동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고급 기술들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순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임,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작을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대다수가 또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막노동자라든지 지객꾼이라든지 수레꾼과 같이 그냥 날품팔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빈민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령은 폐지돼서 이제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에서도 봤지만 민족 기업을 양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에요. 그렇지만 일제가 많이 이제 방해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족 자본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소규모의 굉장히 영세한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자로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것조차도 일제의 거대 자본에 밀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 도표가 나와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던 이제 자작농들이 자기 땅을 줄이고 소작도 일부 하는 자소작농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자기 땅을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 소작농들도 산에 불을 질러서 그 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라든지 농업 노동자, 농업에 관련된 노동만 하는 이제 소작도조차 못하는 노동자라든지 또는 아예 일을 못하는 실업자로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변했다가 아예 탈농,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지어봤자 이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해외로 이민, 연해주라든지 또는 만주라든지 아니면 멀게 하와이, 멕시코 이런 데로 이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로 모여들어서 도시 빈민이 돼서 날품팔이, 아까 설명했던 날품팔이 미숙련 노동자가 되는 경우, 또는 그것조차 이제 못하게 돼서 거지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대 도시가 이제 일제시 강점기에 발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은 이 도시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제국주의 정책상으로 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 한반도의 그런 공업이라든지 농업을 발달시킨 기반 아래 도시가 형성된 게 아니고요. 타의적으로,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억지로 발달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본의 그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적 정책에 맞춰져 있는 그런 기형적인 도시 발달, 근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가장 이제 공을 들여서 이제 해왔던 것이 바로 개항장 철도 항만과 같은 사회 간접 기본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선에서 생산되는 또는 조선에 있는 원료들을 일본으로 운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30년대 40년대 되면 전쟁이 이제 벌어지죠. 중일 전쟁이라든지 뭐 태평양 전쟁, 군수물자를 잘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간접 자본들을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흥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공업화에 따라서 북부지방이 공업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원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들이 다른 곳으로 수송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철도 항만 같은 게 또 이제 발달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철도가 X자로 경의선, 경부선과 같이 X자로 이렇게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아니라 이러한 항만과 철도, 특별히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가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권들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상들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서 이런 도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죠? 281페이지에도 보면 알겠지만 공주, 경주, 개성과 같이 이제 식민 지배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성장이 정체된 전통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개에 나와 있지만 경의선이 개통해서 활기를 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본에 대한 배척 의식이 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성에서 유명한 사상인 송상이 이제 개성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평양과 같이 이런 도시들은 인구가 빠르게 늘고 급속히 팽창한 데 반해서 다른 도시들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만 이제 많이 이제 돈을 벌 수 있었고요. 조선인들은 토막집에 사는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의식주를 봅시다. 이제 일제의 그런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의식주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한복의 고무신이 일반적이었다면 양복과 스커트 등이 점차 확대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된 이제 물건들을 또 조선에 많이 풀어서 사야 또 일본에서 또 생산을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로 이런 의식주의 변화가 있었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특별히 1940년대에는 전시통제 정책에 따라서 국민복, 몸빼를 강요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정해진 이제 옷들만 입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하나의 이제 기성복이 있어야 생산하기가 편하고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자유, 옷 입을 자유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식생활도 이제 산미증식 계획 같은 거 때문에 이제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잡곡밥을 먹거나 그것도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이제 연명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도시 상류층 중심으로 일본이나 서양 식품을 이제 소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도 조선에서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도 있었으니까요. 20대 이제 우리 이제 광복을 했을 때 조선에서 태어나서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본 20대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본에서 또 이제 수입을 하고 이런 식품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또 이제 아무래도 일본인들만 먹은 게 아니라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비가 됐을 거고요.
조선인들 상류층. 그다음에 이제 집도 이제 기존에 초가나 기와 집으로 된 전통 한옥도 있었지만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문화주택과 같은 2층 이제 양옥 문화주택 같은 게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개량 한옥이라든지 또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또 영단주택,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다세대 연립주택과 비슷한 건데,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이식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대중문화 유행과 문예 활동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282페이지에 있는 다가오는 근대 그 양달과 응달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읽어보고, 이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화가 된 거다,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요 글을 읽어보면서 양측의 양쪽 면을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볼까요?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문예 부분에서 나타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는 태도를 기른다. 입니다. 김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광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에 쓴 유행가의 제문제라고 하는 이제 글인데요. 에로티시즘의 태폐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대중문화가 이제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문화 파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개략적인 부분을 개요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이제 대중문화의 형성을 보도록 합시다. 1920년대, 30년대에 서양 문화가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이제 대중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20년대에서부터 이제 문화 통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신문과 잡지들이 이제 발간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서양 문화들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고 신기한 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굉장히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뭐 탈춤이라든지 꼭두가시춤이라든지 뭐 판소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극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이제 극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영화는 나훈규의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1926년도에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영화고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는 조선 키네마, 시네마가 아니라 키네마라고 이제 했었네요.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훈규의 아리랑의 한 잔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중의 울분과 서름을 그려내었다라는 거가 나오고요. 이제 서양 영화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대중문화의 유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서양 문화 유입에서 이제 대중문화가 20년대, 3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아까 이제 설명했던 모던보이나 모던걸들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소비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주로 이제 경성이라고 불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대중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영화, 유성기들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패션과 새로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이제 대중적인 음악이 트로트잖아요. 이제 트로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엔카라고 하는 이제 그 장르에서 이제 넘어와서 우리화된 건데, 이런 새로운 이제 가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의 대중적인 또 뭐 창이라든지 창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명맥이 끊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새로운 이런 가요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포츠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284페이지 왼쪽에 조선 불교 청년회와 같이 이렇게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중 스포츠의 시작은 1920년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문물을 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체 단련의 수단으로 돌아왔는데, 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일사분란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문학을 배우실 때, 문학사 배우실 때 또 자세히 배울 수 있겠지만, 1910년대는 계몽적인 성격, 1920년대는 사실주의나 태폐적 낭만주의라고 써 있는데, 뭐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뭐 1930년대에는 순수 문학 또는 이제 친일 문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하면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만, 284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문학 시간에 배우시고요. 특별히 저항 문학가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님의 침묵을 쓴 한용운. 한용운은 이제 민족 대표 33인에도 속해 있던 사람이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뭐 그날이 오면 시문 등과 같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일제 통치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고, 선생님이 또 제일 좋아하는 이제 시인들이 이육사와 윤동주와 같이 저항 문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문학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미술, 연극도 봅시다. 음악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통 민요나 창가도 아직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서양의 클래식도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홍남파, 윤구경, 안익태와 같은 사람. 안익태는 이제 애국가 작곡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친일이라고 이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애국가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다음에 미술은 이제 한국화 또 여전히 그랬지만 서양화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이동, 김관호, 이중섭과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중섭의 소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연극은 이제 판소리나 사당패놀이 같은 것을 이제 탄압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전통문화적인 이제 연극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모여서 이제 또 항일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서양식 연극 이제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월회라든지 극예술연구회 등이 이제 활동을 해서 현실비판적인 사실주의 연극도 이제 벌였으나, 그것도 이제 일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1930년대 후반, 40년대 가면 이제 문인들과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전쟁 협력에 이제 동원이 됩니다. 우리 반민족 행위자 배우는 단원에서 좀 봤었죠. 그래서 정말 단언코 문인들 중에서는 이육사나 윤동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친일하거나 붓을 꺾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문학의 흐름이 끊겼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저항이냐 친일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개의 시가 나와 있네요. 1번에 이제 감상 발표해보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감상을 적는 거니까 뭐 특별한 예시 답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들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단원 끝났고요. 5단원 이제 20년대, 30년대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자, 독립운동은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다 함께 재밌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